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7월 첫째 날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알아보는 인기투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냐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냐, 이 결과에 따라서 국정운영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긍정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국정운영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죠. 개혁 같은 것들 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더구나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으로 해놨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국정운영 그 지지율이 낮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으면은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을 잡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다 알박기 인사해서 KDI 원장부터 국책연구기관장들도 다 문재인 쪽 사람들이 장악을 한 이런 상태죠. 그리고 극심한 요소야돼. 그러면은 이 국민을 믿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 지지를 바탕에 달고 해야 되는데, 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지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국정운영 지지율 끌어올리는 방법. 큰 결심만 하면 됩니다. 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에서 귀국을 했죠. 보통 과거의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갔다가 오면은 좀 지지율이 반짝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실시된 조사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해외 순방 효과도 다 갉아먹어버린 것이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갤럽이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지금 한 달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응답 43%, 잘못하고 있다 42%. 거의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해서 긍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 그리고 1개월 전 6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그때보다도 지금 10%포인트 하락,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자, 4주간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3, 49, 47, 43 계속 떨어집니다. 부정평가는 33, 38, 38, 42 계속 상승합니다. 6월 초 비교하면 긍정평가 10%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 전에 또 며칠 전에 조사 나왔죠. 리얼미터 조사나 전국 지표조사, KSOI 조사에서는 이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1%포인트 차로 그 데드 크로스는 면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주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역대 정권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 정권이 첫 분기, 그러니까 첫 3개월 이 평균을 내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가 가장 낮습니다. 29%. 가장 낮습니다. 29%. 왜 그러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대선에서 아시다시피 이 상김씨와 대결을 했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래서 그때 당선될 때 득표율이 36.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취임하고 나서도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를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낮았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첫 분기에 42%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처음에 인사파동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 미국에 가서 첫 미국 순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죠.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반 지지율이 낮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40%대 중후반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높죠. YS 71%였습니다. 이 시점 지지율이. DJ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문재인은 81%. 그런데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데, 자, 왜 낮을까? 그리고 왜 계속 떨어질까? 지금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한 달 사이에 5%가량 떨어져서 지금 4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갤럽 조사는 긍정평가, 부정평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죠. 자, 그래서 이 갤럽의 원인 분석, 어차피 여기 응답자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하면은 이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고치면은 되겠죠. 자, 부정평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18%가 인사를 잘못해서 국정운영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사가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5%가 올랐습니다. 인사 때문에 내 싫어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주일 사이에.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간에, 조사 기간에 김성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다. 정치자금을 뭐 개인의 차를 사용하는 데 쓰고, 뭐 배우자의 보험금을 내고, 뭐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서 발견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의뢰를 했죠. 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죠. 자,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사. 물론 그 전에 인사 문제도 있었지만 인사 문제가 5%포인트나 이 부정평가 이유를 드는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김성희, 박순애 리스크가 상당히 컸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두 번째가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자, 일단 인사 문제 부정평가 이유를 18%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 10%인데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인사 잘했다는 3%밖에 안 됩니다. 못했다가 지금 18%가 나왔죠. 경제, 민생 잘했다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못했다가 10%가 나왔는데 자, 인사는 그 김성희, 박순애 리스크가 일단 당장 작용을 했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여기에 주목을 하신다면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국회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죠. 뭐 국회는 여야 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된 민주당 안에서 계속 싸움질만 합니다. 이준석을 축을 해서 당대표를 축을 해서 자, 그래서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면은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급선무가 당 내분을 정리하는 일이 되겠죠.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인사, 이것은 김성희 리스크. 특히 이 박순애 후보자도 그렇지만 김성희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오래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하고 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또 심판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리스크 제거해야죠. 이 이준석 리스크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준석이 영접을 나갔죠. 그때 떠날 때는 배웅 안 하고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지금 윤심이 떠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 오늘은 당초 일정이 없었는데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일 앞에 서서 대통령이 텔레비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 어전 서열이 그 많은 참석자, 환송하러 갔던, 영접하러 갔던 그 많은 참석자 중에서 서열 1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허례허식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안 갔는데 그 사이에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을 내치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징계를 받거나 하면은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하면은 저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 7월 7일 윤리위원회 전에 그러면서 윤핵관의 탄압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징계를 실제로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윤리위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윤리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을 본인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윤리위를 막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윤리위 배후에 뭐 윤핵관이 있다 이것도 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으면은 그 전에라도 자진 사퇴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만약에 이준석을 정리를 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이준석도 그런 예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취임 1주년 때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흑화하도록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맣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이런 용어를 쓰지 하고 흑화를 찾아보니 이것이 모바일 게임 용어입니다. 모바일 게임. 그 전에 뭐 공성전 뭐 이런 것도 다 모바일 게임에서 젊은 이들이 게임 하는데 그 게임에서 나온 용어가 흑화더군요. 흑화. 이게 게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뭐냐 하면 모바일 게임에서 이 아군의 캐릭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군 캐릭터가 적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흑화라고 하는데 적군이 되면은 엄청난 파워가 세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적화되면은 이 아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 진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민주당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군이 되면은 엄청나게 파워업이 된다. 힘이 세진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본인의 비서실장, 박승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니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 못할 방향으로. 그들은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본인은 뭐 개혁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도 특유의 그 캐릭터 때문에 상당히 좀 떠들 것이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짧은 기간에는 물론 크게 반발하겠죠. 그렇지만 여당 체제가 다시 비대위가 되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은 이준석에게는 스피커가 없어집니다.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떠드는 이준석을 계속 출연시키지는 않죠.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직감이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또 그대로 또 보호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단이 벌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갉아먹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까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징계위원회에서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